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국제와 국내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이 단원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로 128페이지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필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적 소수자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있고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제목이고요. 자,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기 쉽고요.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우리가 지금 뭔가 차별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요, 장애, 성별, 이주민, 연령, 나이, 성적 지향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워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또 해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요, 장애인이나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인권 문제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을 많이 겪고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때도 차별을 겪고요. 또 결혼 이민자는 언어를 소통하는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잘 받지 못하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또 나타나기도 하죠. 선생님이 여러분 빨래를 이제 집에서 조금씩 할 때는 별로 힘든 거를 못 느끼지만 선생님이 이제 TV에서 한번 여러분이 다니는 찜질방에서 쓰는 수건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세탁하는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상황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커다란 빨래통에 수건을 직접 무거운 데 날라서 또 물이 젖으면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직접 들고 또 개고 또 세제를 풀어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뭐 1억, 2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이렇게 TV나 다양한 곳에서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사회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을 해결하려면 이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은 자신과 이제 타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죠. 의식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른 색으로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지 참고로 이야기해주면 우리 통합사회 앞으로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마지막 단원에 해당될 때 그때 이제 거의 해결 방안,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단원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의 이 구도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개인의 이제 의식을 변화하는 방법과 이렇게 보면은 사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법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구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항상 사탐에서는 이 구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 볼까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편하게 하도록 도우미를 지원하고 이동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또 결혼 이민자에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 이게 법적, 제도적, 사회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이 항상 이 자료 1을 보고 왼쪽에 있는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탐구하기 주제 얘는 보고 왼쪽에 있는 개념을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 또 중요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에 봐야 돼서 선생님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여러분의 교과서 130페이지예요. 근데 필기를 하면서 그 청소년 노동이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선생님 반 친구들도 알바를 많이 하던데 그때 여러분의 인권을 꼭 보장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뭔지, 해결 방안이 뭔지. 자, 우리 사회에서는 밑줄. 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청소년이란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권 침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보장받는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암기하시고요. 또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제한을 또 받고요. 성인보다 강한 보호 조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밑줄 네. 근로계약서에 이제 여러분이 네, 지우고 다시 네. 형광펜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여러분이 보장받아야 되는 인권의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근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이죠.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 회사 사장님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부당한 요구는 이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보호하고 또 법규를 잘 준수하면 사람들이 법을 침해하는 일이 없겠죠. 제도적 차원에서도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또 나오죠,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결 방안은 항상 두 가지로 구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볼까요? 청소년 알바에서 인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 10가지. 자, 일은요, 15살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너무 조그만 친구들 일 못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2021년이 되기 전에 그 탄광 있잖아요. 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광물을 캐오는 일을 할 때 어린이들이나 애기들이 너무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탄광에 멀리 깊숙이 아이들을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쾅쾅쾅 이렇게 해가지고 캐오는 거를 이제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씩 일도 시켰고요. 뭐 임금은 당연히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법으로 보장하는 건 15세 이상. 그 다음에 부모님 동의서랑 아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로계약서라는 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사용자 누구는 뭐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와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하는 계약서가 있고요. 그 돈은 이렇게 받습니다. 성인과 똑같이 성인과 동등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선생님이 알바할 때랑 여러분이 할 때랑 똑같이 받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7시간 일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는 7에 35니까 5일 정도 아니면 이제 요일을 다르게 해서 35시간 넘게는 일할 수가 없고요. 휴일에 만약에 일하거나 초과로 근무했을 때는 원래 받으려고 하는 임금의 50%의 가산 플러스를 더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만약에 개근했다면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여기 이제 같이 하루에 유급휴일. 유급휴일이라는 거는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인 거예요. 청소년은 또 위험한 일, 유해업종. 선생님 유해업종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이제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는 것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담은 이제 여기 가서 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청소년 알바할 때 이렇게 정해라. 그랬을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네, 여기 보면 지금 또 이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보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 작성 안 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고 초과하여 일했을 때 이제 돈 받아야 되고요. 폭언 등의 인격모독, 환경 불결하고 위험, 부당해고, 성적 피해, 구타폭행 이런 거 이제 청소년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고 그랬을 때 여기 대리할 수 없이 스스로 직접 근로계약해야 되고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지할 수도 있고
18세 미만인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사장님이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이거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 이런 거 안 되고, 말 안 되고, 대화 녹음 안 되고, 종이로 해서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도 읽어보시면 청소년 이제 뭐 노동인권 상담사의 역할이 있어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세계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보면 지금 사진만 봐도 막 북한의 강제 노역 막 뜨억뜨억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과 식량 부족. TV 보면 케이블 방송에서 뭐 그 다음 그 프로 보기 전에 사이사이에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뭐 난민 문제, 빈곤과 식량 문제, 여성차별 학대 문제, 아동학대 노동 문제 해서 국제에서도 국제 세계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세계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더 막 가슴이 아픈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런 인권 문제들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멋진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인권 현황에 대해서 창의 융합 여기 활동하기로 나와 있어서 여기도 읽어보면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자료로 주어져 있어서 뭐 국제노동권리지수 이런 것들도 이제 인권을 뭐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원에 나와 있는 뭐 정리하기, 홈페이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중간고사 공부 대비 열심히 잘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